안녕하세요. 수염형 기크루트입니다. 오늘 외국계 회사 서류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갔다 왔어요. 경쟁률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실 쪽 가서 면접을 보는 영상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 스타일로 면접 준비하는 거, 그리고 면접 질문과 대답 같은 거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채용 박람회 같은 공개 면접이 아니라서 그 면접 장면은 촬영하지 못했어요. 저는 면접 장소랑 면접 날짜 정해지면 그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회사 주변에 웬만하면 커피숍이 있거든요. 거기서 30분 정도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거기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집에서 준비해 보시던 부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도 하실 수 있겠죠. 다들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긴장이나 떨림 이런 것 때문에 면접 끝나고 건물 나설 때 아쉬움 같은 거 남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따뜻하게 해서 물은 반만 넣어달라고 얘기하고요. 30분 정도 마시다 보면 딱 한 모금 정도 남습니다. 물티슈로 구두나 옷 같은데 얼룩이나 흙 같은 거 제거하면서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면접 보면서 기본으로 들어갈 때 마이너스 찍고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그런 것들 제거하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올 때 흙을 좀 밟아가지고 그거 좀 닦아냈어요. 면접까지 이제 30분 정도가 남으면 회사 건물에 들어가서 양치를 한 번 더 합니다. 커피를 마셨잖아요. 물론 가면 또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겠지만. 자, 면접 보러 들어가면서 있었던 일들과 면접 이야기 할게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올라가시는 정장 입은 여성분을 받고 면접 보러 가시느냐고 잘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막 웃으셨는데 저 직원인 줄 알았대요. 저는 사실 1대1 면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6대1 면접이더라고요. 지원자는 6, 면접관은 1.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분이랑 같은 면접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 대기실에 자리 잡고 입사 지원자분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인사했어요. 여기 안내해주시는 직원인 줄 아셨대요, 다들. 결국에 10시에 면접 보기로 되어 있는 지원자 6명이 다 둘러앉아서 이거저거 화목하게 이야기하다가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색하게 있다가 들어가는 것보다 재미있게 잡담하다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마음이 확실히 편하거든요. 물론 그런 상황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면접에는 호명된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서 앉았는데 사실 이거는 의미 없는 순서고요. 신입부터 경력, 마케팅, 기획, 편집 아니면 영업까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서 한꺼번에 면접을 봤어요. 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면접관님이 한 분이 앉아서 면접을 보셨는데 회사 대표라고 중간에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면접은요, 1차 면접 실무진 면접 보고 2차 면접으로 임원진 면접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대표님 면접으로 1차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지원자 포지션으로 맨 왼쪽에 계신 여자분부터 시작해서 맨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면접을 보는 스타일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외국계 회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실 때 제 오른쪽에 계시던 신입 여자분께서만 손들고 기회를 얻어서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셨는데 정말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저는 이분 뽑힐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추측이지만요. 그리고 이제 자극 받으셨는지 다른 분들도 자기 순서에 맞춰서 영어로 소개하는 거를 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언어학적으로 뇌가 약간 꼬여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는 시작 순서부터 1명, 2명, 3명, 4명이니까 4번째에 앉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질문하시는 스타일을 보니까 영어를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거 이외에는 그 이력서에 있거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저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같은 전략적인 뇌굴림 안 해도 됐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죠. 제 왼쪽에 계시던 분 면접이 끝났고 이제 제 차례가 왔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분도 뽑힐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뽑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 면접 질문과 대답입니다. 정리하기 들으시기 편하게 단답으로만 얘기할 건데 현장에서는 공손하게 대답했고 공손하게 질문하셨어요.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력서 질문으로요. 나는 이런 튀는 이력서는 싫어한다. 근데 예외가 있다. 마케팅 지원자 이력서는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적 있죠? 간략 이력서는 호불호가 갈린다고요. 공통적으로 나왔던 영어 질문입니다. 토익 점수가 아예 없어서 쓰지 않은 건가? 라고 물어보셨고 토익은 대학교 졸업할 때 160점 찍고 나왔습니다. 저는 언어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웃으셨어요. 뭘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냐고. 그리고 진짜 못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미국에 갔을 때 생활영어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영어나 회사에서 쓰는 영어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력 질문이에요. 회사 경력이 많다. 그래서 작은 회사를 큰 회사로 키우는 걸 목표로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근데 크게 키우신 적은 없나? 라고 물어보셔서 이런 대답이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성장은 직원의 능력보다 대표님의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살짝 웃으신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프로젝트 경력이 많다 라고 하셔서 중소기업 경력은 그렇게 쌓이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일정 부분만 참여한 건지 PM으로 작업한 건지 물어보셔서 작은 기업들은 사실 일을 진행하는 PM이 대표님들이신 경우가 많다. 우리는 하달받은 일을 처음부터 납품하는 것까지 전부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PM을 굳이 두자면 대표님들이었던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던 일이 PM 일을 병행하셨던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디자인도 할 줄 아냐고 제가 간략 이력서하고 경력 기술서에 인디자인 가지고 만들었던 프로젝트들 같은 걸 좀 써놔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닿아서 편집자로 책을 출판한 적이 2번 있다 라고요. 다음으로 능력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고요. 디자이너 출신으로 여러 가지들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다. 유튜브 영상 기획 촬영 편집 가능하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보다 잘할 자신은 없다. 회사 속에서 회사 서비스 PPT 등 대외적 홍보로 나가는 영역도 잘 해왔고 잘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디자인 툴 강의 경력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셨습니다. 아쉬웠어요. 결혼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싶다. 내가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은 안 반갑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웃으셨고요. 우리 회사에 있는 몇몇 분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서 뭔가 이뤄내는 것들이 있겠죠. 가족 동거인 여부 여쭤보셨고요. 혼자 산다. 싱글 라이프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으시면서 그러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근 가능 날짜 물어보셨고 2주 뒤부터 출근 가능할 것 같다. 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뽑는데 한두 명 때문에 전체 입사일을 늦추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셔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학원 일 중간에 그만두고 오겠다. 그리고 다 같이 웃었죠. 대략 이렇게 안전하고 무난하게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대답도 하셨고 이분은 뽑힐 것 같다 같은 추측을 하게 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떤 대답을 좋게 하셨는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요.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 보니까 우리 다음 타임에 면접을 보실 지원자분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근데 서로들 모르니까 각자 앉으셔서 핸드폰을 막 보시면서 오늘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걸 더 알아가면 좋을까 하고 홈페이지를 뒤지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면접비를 받아서 나올 때 다른 면접 지원자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면접 되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많이 웃으셨죠. 왜 이게 웃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긴장 덜 하시고 좋은 면접 보시라는 바람을 가진 오지랖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미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면접은 사실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태도와 소양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는 거고 그 위로 쌓아 올린 연습량, 생각해 오던 것들 혹은 경력 이런 것들을 쌓아 올려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평가받는 거죠. 아마 제가 떨어진다고 하면 가장 큰 걸림돌은 희망기재한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회사 관련되어 있는 연봉 사이트를 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것 말고도 자기소개서에 야근 철야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안 한다 라고 써놨으니까 탈락의 조건으로 삼자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자, 오늘의 결론은 면접 부르면 가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시고 즐거운 면접이 되시도록 노력해보시라는 거